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응수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 이불을 걷어차며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후회했던 적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옆자리 동료가 불쑥 요즘 살이 좀 쪘네요. 라고 던지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른이 아직도 취직 못했니?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말로 훈계 아닌 훈계를 늘어놓아 그 자리가 불편해진 적은요. 혹은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웃으면서도 내 단점을 콕 집어 말하거나 내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서 속으로 상처받았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는 대부분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니까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고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클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렇게 참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분이 나아지던가요? 오히려 속으로 골마가고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점점 더 피곤해지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의 침묵을 아무렇지 않다거나 심지어 더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번에는 더 깊이, 더 무례하게 선을 넘어오지는 않았던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더 이상 이런 무례함에 소갈이하지 않고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경계를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하고 단호한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선을 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강한 통제 욕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서서히 경계선을 침범하고 상대가 당황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무의식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말 뒤에 숨어서 사실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순히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자기중심적 사고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농담도 못 받아들여? 라며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활개치는 데에는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어준 통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의 무례함을 웃음으로 넘기거나 침묵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잘못된 강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번 참을 때마다 상대방의 뇌에는 이 정도까지는 말해도 괜찮구나라는 지도가 그려집니다. 결국 나의 배려가 상대에게는 침범해도 좋다는 그린라이트가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울타리는 누구나 쉽게 드나드는 공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무례함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우리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내가 그냥 참고 말지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상대의 무례함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괴롭히기 시작하죠.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대인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잠그지 못한 채 열어두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의 절반에 도달한 것입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울타리를 수리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차례입니다.
많은 분이 선을 넘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것을 마치 큰 싸움을 거는 것처럼 두렵게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처의 핵심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차분하고도 명확한 경계의 확인입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질문으로 공을 넘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아주 차분한 어조로 방금 하신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라고 되물어 보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황의 주도권을 순식간에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가 당황할 것을 예상하고 공격을 던지지만 정작 자신의 의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깨닫고 주춤하게 됩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거울처럼 비추어 본인 스스로가 그 추함을 목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나의 감정을 주어로 사용하는 나 화법입니다. 너 왜 그렇게 무례해? 라고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는 즉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조금 당황스럽고 마음이 불편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의 기상 상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2단계에서도 상대가 농담이라며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세 번째 기술인 단호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농담인 건 알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의 농담이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거리두기입니다. 모든 대화 기술을 동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존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류죠.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에너지를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말고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세요. 상대의 말에 정중하되 짧게 답하고 개인적인 정보 공유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울타리 앞에 당당히 서서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막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도권을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외부의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아라는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 괴로워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내 가치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닐까 의심하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타인이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말은 여러분의 본질을 투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과 인격이 묻어나는 그들만의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 오물이 여러분의 깨끗한 옷에 묻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단한 자아를 만든다는 것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자책하는 대신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방금 그 말 때문에 많이 아팠지? 내가 참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알아야 타인에게 진정한 친절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나라는 정원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며 그 정원에 어떤 꽃을 심고 어떤 잡초를 뽑아낼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파트너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는 데 사용해 보세요.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대처법들은 여러분의 성벽을 지키는 도구일 뿐
그 성안을 진정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감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누구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기분을 망치게 두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단단한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